자, 전참투 불타는 금요일, 오늘도 불타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민준주린이, 민소주린이 두 명의 주린이가 한 달간 고수들의 참견을 받으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막판 스포트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포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소주린이의 포트 보겠습니다. 자, 제가 포트를 꾸린 지 하루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누가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황대현 고수가 신성 델타테크의 목표가를 한 번 더 올렸는데 고수와 함께 뜻을 하며 이 신성 델타테크 추가적으로 상승분 받아냈습니다. 12.59%까지 기록해냈고요. 이 트레이드한 롯데건강개발 아직은 무난한 흐름, 휴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편입했던 이 서울 옥션 하루 만에 3.59% 강한 흐름으로 제가 포트에 일조를 조금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민준주린이의 포트도 보겠습니다. 어제 NC소프트만큼의 수익률을 챙겨야겠다며 다짐했던 네오위즈 홀딩스가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5%대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생들은 비교적 아직 조용한 모습입니다. 인터파크 0.31, 코인테크는 어제의 상승 흐름 오늘도 이어가는 했는데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포트에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명반꿀은 보안도 뚫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제 포트에 편입했던 이 지니언스 명반꿀 대 보안,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이 방패인 줄 알았는데 창이었던 보안이 명반꿀을 뚫었습니다. 3% 가까운 수익률로 후반전 역전을 노리고 있는 민준 주린입니다. 자, 이 두 주린이의 수익률과 그 격차 어떻게 됐을까요? 민소 주린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민준 주린이도 어제 29% 수익률에서 오늘 33%대까지 끌어올렸으나 두 사람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어제 15%의 차이였는데요. 오늘은 16.52%로 더 벌어졌습니다. 3월 4거래일 남았는데요. 역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민준 주린이 잠시 후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수들의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광현 고수의 포트 보겠습니다. 민준주린이의 희망의 불씨 네오위즈 홀딩스가 여기 있고요. 바이브 컴퍼니 맥스트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현 고수 오늘 이지를요. 손절가 터치했는데 손절가 12,450원으로 하향 후 더 홀딩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성대 황대현 고수입니다. 하루 만에 신성 델타테크 상향한 2차 목표가 바로 달성했습니다. 총 12.59%를 기록해냈고요. 2차 목표가를 달성한 신성 델타테크, 이제는 익절의 타이밍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익절 처리된 신성 델타테크, 계속해서 오늘 만나게 될 김민성 고수의 포트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한 종목뿐인데요. 민소주린이 포트에도 있는 휴캠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모습인데요. 잠시 후 전참투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들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황대현 고수 어제보다 10% 수익률을 더 높였습니다. 79%대로 1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위 고광현 고수 51.8%, 3위에도 이제 박수원 매니저 35%로 3위 수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보겠습니다. 어제와 순위는 현재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맥스트, 바이브 컴퍼니 순위입니다. 자, 이렇게 순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전참투 출발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익률 올려주실 김민성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28, 29, 30, 30일 4거래일 있어요. 4거래일. 네.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요거 엄마가 못 이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네.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금 뭐 이민수 아나운서가 아파서 못 나오는 상황. 얘 못 나오는데도 제가 만약에 진다. 이러면 저는 잠수 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강성 아나운서. 네. 이민수 아나운서랑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바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꼭 하고 싶다고.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루 하지 않았어요? 하루 했는데 그래도 잘 갔으니까. 서울 옥션. 어제 서울 옥션. 나름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서울 옥션도 예. 임민수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전화 연결 바로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민수 아나운서 지금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몸은 좀 괜찮으세요? 3일차인데 3일차 되니까 조금 아프네요.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일단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있습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되는데 꼭 아프다고 제가 봐주지 않습니다.
아니 봐주세요, 근데 좀. 제가 폭로할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 폭로 제보 듣습니다.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님이 예. 국밥 오빠가 됐잖아요. 든든하다 해서 국밥 오빠인데 안 든든해요. 왜요? 왜요? 제가 어제 카톡을 했는데 K옥션 생각 많이 하고 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서울 옥션을 담았는데 예. 이게 뭐예요? 아, 나 오늘 K옥션. 성호 아나운서님. 이거 제가 어제 끝나고 카톡 보냈어요. 나 오늘 K옥션 생각 많이 하고 넣었어요. 서울 옥션인데 점점점. 뭐 종목도 모르고 이렇게 막 편입하고. 아, 믿음이 좀 안 가긴 하겠어요. 네, 잘 믿고 있었다가 저 카톡 보고 믿음이 훅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오빠 못 믿어? 이러면서 물음표도 나오고 있는데 못 믿을 만하네요. 이거는 오빠 오란 말이 믿어도 됩니까? 결과로 지금 승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네. 소 뒷걸음질 치다가도 예. 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쥐 잡았습니다. 예. 저 오늘 K옥션보다 서울 옥션이 잘 갔어요. 그거 맞아요. 다행이네요. 그것도 다행이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민수 아나운서 지금 4거래 남았는데 4거래 네. 동안 지금 못 나오잖아요. 네. 예, 어떻게 좀 그래도 아바타로 이렇게 지령을 내리면서 좀 자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가요? 저는 굉장히 자신 있죠. 자신 있어요? 민준주린이가 따라올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사실은 4거래일 동안 제가 역전을 어떻게 할지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말 네. 동안에 아파서 누워 네. 계실 때 어떤 벌칙을 본인이 수행할지 잘 고민해 보시고 오. 제작진한테 한번 전달을 해주세요. 민준주린이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못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어디서 주무실지도 고민해보세요. 여기 매경에 저 뒤에 화장실 뒤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면 되니까 저는 뭐 최악의 상황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임민소 아나운서 일단은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쾌차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수익률 대결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지령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히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는 그래도 항상 밝아요, 항상. 괜찮네요. 진짜 저는 뭐 유경험자로서 보자면은 진짜 3일차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3일차가 생각보다 힘들죠. 그래도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예요, 프로.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임민수 아나운서를 본 적은 없죠? 네, 오늘 처음 뵙게 됐어요. 뵀어요? 일상으로만? 아직 못 뵀어요. 아직 못 뵀어요. 목소리만. 네네. 목소리 근데 되게 대학생 같지 않아요? 네, 그 방송으로도 봤는데 네. 네, 외모도 대학생처럼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결혼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오히려 좋아. 깜짝 놀랐네. 오히려 안전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 가지고 오신 종목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리뷰부터 일단은 저희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네. 밸런스 딱 맞춰서 네. 공평하게 저희 거 둘 다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 포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종목이 있습니다. 코인테크, 네오이즈홀딩스, 인터파크, 지니언스. 사실 저도 이게 좀 생각을 한 게 인터파크,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막 급등할 거를 예상하지는 않고 네오이즈홀딩스나 지니언스는 10% 이상 한번 튈 수는 있겠다.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15%, 16% 격차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포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사실 거래일이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 있긴 한데 예. 지금 시장은 지수에 따라서 흐름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섹터에 따라서 크게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리오프닝에 대한 섹터를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 추이도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 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큰 급등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결국은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이럴 때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다음 주에 좀 튈 수 있는 시총 작은 종목으로 여기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의 그런 종목들이랑 지금 시장의 장세랑 너무 격차가 있어가지고
뭐 수산주 뛰고 뭐 갑자기 뭐 사료주 뛰고 막 이래 버리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다음 주 4거래일 동안은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노려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전략인지. 지금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나 원자재 뭐 상승에 대한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섹터들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기대 수익률을 빨리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섹터 흐름을 좀 우리가 알맞게 대응을 하는 게 예. 투자 전략이 좋을 좋아질 것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네.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쏙슬님께서 민준이 형 현대사료 가서 도박 한번 이런 얘기하고 또 최희진님께서 사조 시푸드 추천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수익률 진짜 제가 목숨 걸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 넣으면은 또 제가 전체적인 취지에는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스테이키 같은 종목.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시장도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이슈 장세 이런 게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거 조금 더 뒤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포트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제포트 아니죠? 임민수 주린이의 포트죠. 벌써 몰입이 됐어요. 진정성이에요. 본인 포트라고 하잖아요. 오빠 믿어. 오빠 믿어요. 자, 신성델타테크가 일단 2차 전지라서 아까 방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는 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서울옥션, 롯데관광개발 위주로 다음 주에 이 격차 유지할 수 있는 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첫 번째로 롯데관광개발. 다음 주 시장에서 리오프닝이 어떻게 잘 한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해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리오프닝이 우리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 위주로 먼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테마파크라든지 롯데관광개발 이러한 섹터들이 수급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주말간의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섹터들은 우리가 아직은 꽉 잡고 있는 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해보자면은 어제 편입했던 K옥션 아니죠. 서울옥션입니다. 자, 서울옥션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에 신뢰가 확 없어지도록 카톡을 하시는지. 내가 보낸 카톡이지만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임민수 아나운서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서울옥션. 서울옥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NFT에 관한 흐름을 가져갈 텐데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제 된다는 이야기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좋게 신호탄 아까 말씀해주신 개별 종목 장세에도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서울옥션. 그렇죠. 지금 또 우리나라 전체에서 정부 정책이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NFT 쪽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많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섹터도 있지만 서울옥션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술의 경매에 대한 호황이 이어져서 실적에 대한 좀 이슈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미술 경매 아트테크라고 하는 이러한 재테크가 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서울 옥션에 대한 약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의 재료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디지털 관련된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AI나 로봇 쪽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파생되는 NFT 쪽 수급도 우리가 쭉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서울 옥션 흐름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가 다음 주에 전망이 좋아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시장 갑자기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 또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네.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같이 떨어지겠죠? 같이 떨어지면 나락가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롯데관광개발. 저도 인터파크 가지고 있으니까 롯데관광개발 조금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어쨌든 인터파크나 롯데관광개발 이런 거는 네. 다음 주에는 좀 매기가 안 쏠리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리오프닝은 주말에 대한 그런 좀 확진자 추이가 네. 더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종목의 개별 종목세에서도
좀 스토리가 생기면은 개별 장세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강력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리오프닝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봐야겠지만 그렇게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자, 그리고 매니저님의 종목이 제 포트 안에 있습니다. 바로 휴캠스. 휴캠스. 휴캠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업 수익성을 보고 네. 좀 이제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성장성을 보고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실적 이제 뭐 오늘 탄소 중립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보고 제가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이제 3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을 기대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휴캠스를 봤던 거고 그리고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중으로도 우리가 장세가 받쳐준다고 하면은 금방 좋은 결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캠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지고 있잖아요. 요 임민수 아나운서가 듣고 계시면은 한번 제 제안을 받아들이실지 말지 yes or no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제안? 다음 주에는 신청자 종목 롯데관광개발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거 하나만 더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건설, 기자재 이쪽을 꼭 담고 싶어요. 갈 것 같은데 근데 이 민수 아나운서가 예스를 하면 요거 시청자 종목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찬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질 수도 있는 거죠.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엄청 인텔리세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올려주시는 종목을 보면은 다 진짜 갈만한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간 종목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100개 중에서 하나 제가 꼽은 게 롯데관광개발. 그래서 들어온 거구나. 와, 제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 뭐 건설사 담으면 예. 중소형, 대형 어떤 쪽에 좀 저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음 주면은 중소형으로 가야죠. 중소형으로. 대형주는 지금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니까 네. 다음 주 무조건 중소형으로 가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가 지금 뭐 채팅이 올라왔는데 예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시청자 종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자신 있는 종목 예. 월요일에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 쏙 뽑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또 제가 명방꿀이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안이 이겼잖아요. 오늘 지니언스 예. 같습니다. 오늘 5% 넘게 지니언스. 저희 이제 명방꿀 아닙니다. 컨셉이었어요,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김민성 매니저님,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 것 같고 어떤 장이 펼쳐질 것 같은지 이번 주랑 좀 비슷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처럼 개별 섹터 장세가 강세를 이루는 거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뭐 철강주 쪽이 오르고 뭐 건설주가 오르고 시멘트가 오르고 이제는 뭐 목재 가격까지 오른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섹터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거기에 이번 주 같은 흐름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해서 로봇주나 AI 쪽 관련된 수급이 오늘 강세를 잡아서 시장을 주도했던 그랬던 하루인데 다음 주에도 이런 것처럼 개별 섹터들이 좀 부가적으로 시장을 잡아가면서 그런 흐름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전망도 들어봤고 이제 결정을 저희가 좀 해야겠죠? 편입 편출? 네, 지금 저는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쪽 먼저 할까요? 예, 저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떤 지령이 내려왔나요? 효자 종목 신성 델타테크 네. 이제는 보내주자. 이제 보내주자. 다 키웠다. 네. 하산시키는군요. 네, 이제는 하산하기로 했고요. 이지도 너무 이지하게 들어와서 네. 이지컴 이지고. 이지컴 이지고 예. 마이너스 5%로 내보냅니다. 예. 그러면 들고 있는 거는 휴캠스, 롯데관광개발, 서울옥션 요 세 그렇습니다. 종목 이렇게 들게 됩니다.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소 아나운서는 이렇게 세 종목 들고 가고요. 저는 편입 편출 없습니다. 코인테크, 네오이즈홀딩스, 인터파크, 지니언스 이렇게 네 종목 그대로 들고 가고 다음 주 제가 네. 성지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네오이즈홀딩스 목표가 갑니다.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서 같이 올라가겠네요. 명반꿀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게임 규제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아, 이러면 제가 피곤합니다. 중국 조심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인성 매니저님 오늘 혼자 나오셔가지고 네. 또 엄청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뭐 무료 방송도 있으세요? 네, 오늘 10시 반에 10시 무료 반?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죠? 지금 아무래도 개별 장세가 너무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응하시는 투자 포인트 잡는데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려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대감으로 정해져 있는 섹터는 어느 정도 추려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정리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반에 또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그 네오이즈 얘기했다고 많은 분들이 좀 위험해 보인다. 빠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른 매도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월요일 시초가 매도 오늘 들어갑니다. 지니어스 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연희님께서도 제가 코인테크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안 돼, 내 코인 안 돼. 그 짤 있죠. 안 돼. 저도 같이 갑니다. 지니어스 오늘 올랐어요. 명반쿨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인성 아나운서는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또 종목 네. 상담 진행을 해야 되죠. 예. 강성 아나운서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두 분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시는 거 제가 다 잡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지 말라고 바로 다 두 분 다 잡았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종목 상담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장 모두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바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이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엘 패션입니다. 자, 코엘 패션, 우누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보내주셨어요. 8,1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의류주에 이제 봄이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의류주 흐름 보면요, 매니저님. 네. 좀 혼조세의 의미, 좀 흐름이 보여요. 가끔 네.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 코엘 패션은 지금 좀 손실권에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패션 쪽 의류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으로 이제 기대감이 같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은 내수 경제가 계속 살아나고 그쵸. 거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나갈 일이 없어서 의류 쪽에 대한 수요가 적어졌지만 그게 다시 심리가 상승되면서 그 증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네. 바닥권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매수가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급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은 기관들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 잠깐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그걸 또 외인이 받아주면서 수급 동향 면에서도 우리가 크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매수가 자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제야 좀 만들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 심리 이제 상승으로 좀 이 종목을 우리 좀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점차 비가 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날씨가 봄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의 외출 심리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코엘 패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코엘 패션은 일단 계속 더 기다려봐도 충분하다. 네, 뭐 지금은 급하게 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세방전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삼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방전지 매수가 89,000원이고요.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길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방전지에 대해서 전망 먼저 좀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예, 세방전지는 그 산업용이나 그 자동차용 그 축전지를 그 생산하고 업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계속 이제 행보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1년 네. 이때부터 좀 반등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도 다시 연초 이후로 또 시장 영향도 있다 보니까 예. 계속 지루한 행보세가 이어진 종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방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요. 뭐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일단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생산량에 또 이제 제한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세방전지 같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일단 뭐 그런 그 외부적인 이런 좀 요인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계속 좀 지루한 행보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방전지에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좀 행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뭐 자동차 뭐 반도체의 그 이제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의 이런 뭔가 좀 자구안 그리고 앞에서 제가 뭐 정책 관련해서 말씀했는데요. 네. 앞으로 뭐 한미일 공조나 이런 좀 대외적인 외교 관계로 해서 앞으로 뭐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매수 가격이 막 89,000원 정도 되는데 예.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권에서는 뭐 추가 매수하기에는 일단 비중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긴 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권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제가 볼 때 한 7만 한 2, 3천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한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이제 줄여 나가셨다가 다음번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고 좀 탄력을 받을 때 구간에서 다시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추가하시면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요. 아직은 좀 더 기다림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고 세방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름값 해야 돼요. 세 방 올라가야 됩니다. 예. 한 방, 두 방, 세 방. 첫 번째 한 방 72,000원에서 73,0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를 먼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권에서 일단 좀 더 홀딩하시고요. 최근에 네. 좀 좁은 박스권의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 수급을 보면은 뭐 기간 매수도 좀 이어지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완전 최악의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가 위치도 거의 맞아요. 뭐 가장 아랫단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점차 뭐 대외적인 뭐 시향이나 이런 게 좀 개선된다면은 어느 정도 한 73,000원, 7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더 기다리시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그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더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세방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성 매니저님 차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종목은요, 바로 김속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밥 고양이, 두산밥 캣입니다. 자, 두산밥 캣. 이제 매수권 37,000원, 현재 39,850원인데, 그래도 좀 수익권에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두산밥켓 사실 미국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실지, 최고점 갱신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파월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미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증시도 거기에 뒤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두산백 파켓이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배경을 두고 있는 게 건설 기계를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매년 컨센서스 추정치까지 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성장 종목이고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이제 둔감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계속해서 두산 밖에서는 부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건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뒷배경으로는 이제 두산 바켓은 앞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다행히 이 종목을 수익 중인 그런 종목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야 좀 상승 모멘텀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벤트성 수급으로 이제 급하게 상승을 했던 거라면은 이제 수익 어느 정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장주가 서서히 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그 이벤트성 수급이 커지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기대해봐도 될 만한 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바켓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황성수 매니저님, 바로 SK케미칼이 들어왔습니다. 예. SK케미칼. 자, 1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5%의 비중. 비중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12만 7,500원인데, 손실이 조금 크네요. 손실도 좀 있으시고 또 예. 비중도 35%면 뭐 전체 투자의 뭐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종목에 좀 투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 그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한 68%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동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 대비 너무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총이 지금 보시면은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1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뭐 지분 가치를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한 6조 정도 이상은 좀 평가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주주 쪽에 뭐 친화 정책을 그쵸.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펼쳐라, 이런 좀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여러 공시도 떴고 여러 가지 좀 자구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주가의 위치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그 2021년 그 2월 이후에 계속 우하향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한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형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좀 지지되는 좀 가격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 11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일단 좀 더 보유해 보시고요. 만약 지지가 안 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등이 나온다면은 네.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요 구간에 좀 매물대가 좀 두터운데 매물을 예. 좀 소화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매수 단가 라인 정도까지도 한번 좀 레벨업은 좀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그 시기가 좀 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상당히 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없던 매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수급 좀 들어오긴 한데 뭔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런 좀 지분 가치에 대한 좀 반영이 네. 상당히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좀 탄력도 낮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백신 관련된 이런 좀 임상이 상당히 좀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일에 뭐 자회사에 뭔가 좀 임상 관련된 좀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은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지분 가치가 좀 더 부각될 수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한 단계씩 레벨업 시도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 들고요.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때 매물 가격대에서는 좀 35% 너무 비중 많으십니다. 비중을 점차 좀 줄여 나가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매물벽이 좀 두텁게 쌓여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성 매니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불꽃 여자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자,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평단 3,990원,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증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단이 3,990원, 거의 4,000원인데 아무래도 티웨이 항공 되게 오래 보유를 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티웨이 항공이 최근에 4,000원대까지 갔었던 흐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보유한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리오프닝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지. 네, 제가 요즘에 좀
좋게 보는 그런 섹터가 리오프닝 관련주랑 이제 디지털 산업 그리고 플랫폼 이쪽을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국제선을 막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놀러 가고 싶은 이제 어디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국제선이 이제 좀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항공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배경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자를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그리다가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이때보다는 과거보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좀 우리 많은 사람들이 TA 항공, 항공주를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관심도가 쏠리고 있다라고 네.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알아봐 줘야지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공주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너무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매수가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한 수익까지도 우리가 길게 보면은 충분히 네.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뭐 현금이 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조금 여유 있게 계속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꽃 여자님도 오래 가지고 있으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채팅창에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유상증자를 단행한 거 주가에 모두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증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증자 이제 주식 개수가 희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이 하긴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저렴하게 추가 매수를 유증으로 하게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증자를 하신 이유도 그 미래의 가치 지향성을 좀 좋게 보시니까 진행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리오프닝은 쉽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굳이 맞아요. 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유증도 가급적이면 악재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판단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지금 김숙슬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이 LCC 여행사 무섭다 까딱하면 유증 때려버릴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만약에 리오프닝에서 항공주 쪽 보시면은 대형하고 LCC 어느 쪽이 더 좀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도를 하는 거는 대형 쪽으로 먼저 주도를 하고 나서 뒤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일시적인 반등으로 기대감 형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급등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적은 위주로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을 이끌고 쭉 간다는 거는 네.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먼저 이끌려가고 주도를 하고 나서 따라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먼저 새롭게 포트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방향으로 대형주 위주를 노려봐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리오프닝이 참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황성수 매니저님 이번 종목은요 실리콘2입니다. 자, 화장품 유통 무역하는 회사입니다라고 정은혜님께서 지금 올려주셨어요. 자, 25,565원. 네,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입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고 황성수 매니저님한테 공교롭게 가는 지금 상담이 들어간 종목들이 차트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뭐 좀 손실을 보신 종목들이 좀 맞아요. 많고요.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종목인데, 근데 실리콘2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 그 한국의 그 K 그 뷰티,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가 보니까 한 200개 정도를 한 100여 개국에 도소매로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역직구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화장품 업황이 좀 살아나고 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의 수요가 좀 느는 구간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이 조금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점을 찍고 앞으로 마스크를 좀 벗게 되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면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 화장품은 그래도 뭐 질적인 면에서 다른 뭐 화장품 뭐 화장품 만드는 그 여러 국가들 대비 경쟁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K 그 뷰티 그 화장품들의 수요가 늘면서 아무래도 이 회사도 좀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뭐 현재 뭐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좀 아랫단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충분히 좀 반영된 구간이고 지금 현재보다 뭐 더 나쁘게 나올 만한 그 악재는 거의 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뭐 글로벌 각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예.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는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매수 단가가 지금 보니까 한 2만 대 초반인데 지금 비중이 5% 정도면은 그래도 비중 추가에 좀 여력이 좀 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현재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추가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고 네. 제가 보니까 한 19,000원 정도 레벨까지는 단계적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기술 반등 나오고 매수 단가까지 어느 정도 주가의 위치가 좀 올라간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좀 이제 차익을 조금 챙겨 보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좀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좀 더 올라간 종목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대응해 보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2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성 매니저님, TSI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매수가가 15,699원, 15%의 비중입니다. 아, TSI 보니까 거의 전고점 영역에 가깝게 지금 매수가가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좀 TSI 보유자분들도 힘든 시간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TSI는 지금 2차 전지에 제조되는 그런 제조 장비의 섹터로 이제 편입이 되는 TSI 종목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지금 매수가 자체가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그런 종목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섹터 자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까지도 좀 매수가 상황에서 오래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차트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지금 현금이 많이 뻑뻑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네. 아싸리 그냥 길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제조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섹터다 보니까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공장을 추가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장비들이 수요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배경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지만 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그 부분은 너무 긴 호흡으로 보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니까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TSI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성수 매니저님,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건설주인데, 자, 10%의 비중, 18,000원이에요, 매수가가. 그래서, 제가 봤는데 18,000원이면은 비교적 최근 매수를 하신 예.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용기를 가지고 매수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름 그 저가 매수하신다고 하셨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약간 좀 출렁였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뭐 붕괴 사고 이후에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나온 뭐 뉴스거리를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붕괴 사고 관련해 가지고 법상 뭐 최고의 그 이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좀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규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은 수주 산업인데 이렇게 뭐 뭔가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처벌을 받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좀 수주에 대한 좀 모멘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좀 소폭의 좀 손실 중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앞 시간에 그 마인드맵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좀 탄탄한 종목으로 차라리 좀 교체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직 좀 리스크가 여전히 좀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제가 좀 교체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HDC 현대산업개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주린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또 항공주예요? 네. 이게 리오프닝은 다 저한테 네.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또 대형 항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또 해주셨으니까 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한번 2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의 비중이십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부터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차트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좀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우리 기관들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리오프닝 이후에 가장 주도적으로 성장의 터널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가 지금 큰 차이가 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은 뭐 오랜 시간 안 걸리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리오프닝 항공주 계속 걸립니다. 그러게요. 왠지 다음에 또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행복이님께서 KEC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3,320원에 비중 10%이거든요. 아, KEC가 또 작년 연말만큼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예.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불붙으면 또 무서운 종목이기 때문에 예. KEC에 대한 상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뭐 테슬라와 그 미국의 픽업 트럭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도 뭐 부품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지난해 보니까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뭐 전기차 업체 쪽에 부품 공급 관련된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상당히 좀 급등락이 많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변호사 컸는데요. 최근에 뭐 주가를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뭐 연초 이후에 이런 뭐 성장 섹터 종목들이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고, 하지만 3월 달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이어진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매수 단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한 3,300원 정도인데요. 한 3,3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매물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매수 단가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 구간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뭐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의 나온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비중을 좀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EC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CIS 오리날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리날다님이 딱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어요. 매수가 16,200원, 5%의 비중 딱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물타기 해도 될까요? 평단가 조절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비중이 살짝 크게 안 들어가서 추매를 고려해봐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리오프닝 말고도 2차 전지도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 기업도 2차 전지 관련 섹터예요.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는 섹터예요. 근데 비중을 더 크게 넣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평단가가 크게 높진 않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2차 전지 뭐 섹터에 추가적으로 넣으셔도 되겠지만, 근데 지금 14,000원이고 16,200원대고 하다 보니까 큰 갭 차이까지는 아니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현금이 크게 퍽퍽하지 않은 상황이시니까 추매를 고려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게 기회비용적으로 살려서 좀 더 회전율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은 이거의 비중에 무게를 좀 더 두시고 길게 가실 건지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부담 없이 좀 더 담아 보셔도 되는 자리지만, 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게 지루하게 루즈하게 간다고 하면은 갑자기 또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길게 가야 되는 섹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추매보다는 조금 서서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냥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걸로 좀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지금 14,000원대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 버티는 흐름이 있다 하고,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시장이 온다고 하면은 네. 비중을 좀 더 실어 보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IS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선수 매니저님, 셀트리온 LS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3만 원이고요. 비중은요, 30%. 비중도 꽤 되십니다. 아, 근데 셀트리온 하면은 이 실적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너무 뉴스 플로우에서 주가가 그쵸. 내려가니까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셀트리온은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해 이후로 계속 좀 우하향의 추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최근에 분식 회계에 대한 이런 혐의를 벗으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요 종목은 뭐 지원관에서는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되는데요. 네. 근데 한 21만 원 전후간에 좀 매물이 좀 두텁기 때문에 네. 이런 좀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관련된 좀 기대감인데, 일단 뭐 경구형 치료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런 좀 수요가 앞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좀 의약품의 수요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시되 한
21만 원 전후간에 매물 소화를 하는 걸 보시고 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좀 더 보유해 나가시고 여기서 좀 저항이 걸리면은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민선 매니저님, 이번에 애니플러스 종목 들어왔어요. 네. 5%의 비중이고요. 매수가 4,900원이십니다. 지금 일단 손실권에 있고 애니플러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 리오프님도 들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리오프닝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좀 반대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 네. 이게 지금까지 리오프닝 말고 위드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서 OTT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라든지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산업이 커지게 있던 그런 상황에서 애니플러스도 이제 OTT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OTT 플랫폼은 언택트 문화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 반대로 컨택트에 대한 산업들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한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는 그 힘 빠지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 크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반등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좀 오래 루즈하게 가는 게 좀 걱정이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니플러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레가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FST 26,000원 매수하셨고 10%의 비중입니다. FST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 물타기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뭐 이 종목은 그 반도체용 그 펠리클과 칠러를 쓰는 업체고요. 특히 뭐 최근에 그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장비 쪽에 쓰이는 그 네. 펠리클을 국산화를 계속 좀 추진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뭐 최근에 연초 이후에 좀 IT 섹터인 종목들이 거의 네. 뭐 비슷한 추이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뭐 2월 말 3월 초에 어느 좀 바닥을 좀 다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원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뒷받침 섹터고 그리고 뭐 EU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좀 수요도 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좀 독점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국산화 이후로 좀 더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여러 좀 기대감도 형성된 종목이니까 네. 지원관에서는 좀 더 보유해 나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성 매니저님 두 분 모두 종목 상담해 주시느라 좀 고생하셨고요. 이제 무료 방송 안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희성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10시 반에 이제 네. 바로 사무실 들어가서 우리 무료 방송 바로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네. 지금 한 주를 정리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섹터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투자 포인트 잡기가 어려우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제가 같이 전략을 짜드리면서 네. 불안한 마음 제가 해소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이제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MBN 골드 홈페이지 통해서 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 불안한 마음 여러분들 좀 있으시다면은 무료 방송 참여하시고요. 황성수 매니저님은 샵 2034 열려 있죠? 예,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네.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앞 시간에 했던 그 신정부 정책주 관련된 마인드는 물론이고 투자하실 때 필요한 많은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과 샵 2034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면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